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요즘 김정희 박사님이 안 계시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비트코인 관련 이슈가 묻히지 않도록 이 비트코인이라는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방송의 결과물로만 봤을 때는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전체의 과정이 얼마나 그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르시겠지만, 제가 만드는 방송의 컨셉이 시사와 정치, 국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진짜로 이 지적 정신 노동, 지적 노동이 이 강도가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제가 이 국제 문제, 국제 정치, 시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 정확히 딱 1년 됐습니다. 김정민 박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2017년 2월 28일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역사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김정희 박사가 고대사를 강의하는 역사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넓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김정희 박사가 국제정세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폭파되었습니다. 폭파. 요즘 친구들 말로 하면 멘붕이 왔다고 하죠. 멘붕. 진짜 저도 멘붕이 왔습니다. 정말 박사님 강의를 듣고 머리를 막 엄청 쥐어 뜯었습니다. 김정민 박사가 이 강의에서 가끔 지나가는 말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사드를 배치를 하되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치고 나아가서 독도에다가 사드를 배치를 해야 된다. 심지어 저 제주도 밑에 이어도에다가 시멘트를 때려 부어가지고 거기에다가도 사드를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속으로 우리 박사님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공격받을 텐데 막 이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박사님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2월 28일 날 강의는 내용 하나하나가, 화면 하나하나가 충격에 충격이었고 멘붕에 멘붕이었습니다. 멘붕으로 시작해서 멘붕으로 끝나는 강의였다. 2016년도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봤을 땐 법적으로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었지만 이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는 통용되지 않는 어떤 금기적인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사드 배치 찬성한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우리 일본과 친하게 지내서 경제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내에 빨갱이가 있다. 이런 말. 빨갱이가 있다. 아니 당시에 많은 정치 인사들이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어? 그런 말들이 유행처럼 번져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복지를 강화하는 사회주의자는 있어도 빨갱이는 없어. 빨갱이가 어딨어. 자, 이런 것들이 이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 표현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2017년도 2월 28일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김정희 박사가 그 모든 금기어를 다 꺼냈습니다. 평소에 강의 중에 조금씩 하는 그런 표현들도 사람들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를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날은 거의 융단폭격, 사회적 금기어의 융단폭격이 이 강의 도중에 계속 박사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더 멘붕이 왔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정희 박사가 사드 배치 주장하고 친일해야 된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말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빨갱이는 있고 거기다가 한국 빨갱이만 있는 게 아니라 한중일 국제공산당이 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이게 충격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박사님이 강의하는 1시간이란 짧은 시간 내에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제가 그날 1시간 박사님 강의를 듣고 머리를 막 계속해서 1시간 내내 계속해서 두들겨 맞은 그러한 느낌의 정체는 박사님이 1시간 내내 주장하신 그 강의의 내용이 모두가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팩트. 빨갱이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고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 국제 코민테른이 되어서 연대를 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 국정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릴 정도의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마도 이 빨갱이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2018년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이 풍족함 이런 것들을 빨갱이들이란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을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의 심리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거는 불안한 상황이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대중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대중의 머릿속에다가 막 융당 폭격을 날려버린 겁니다. 막 사드 배치, 일본과의 경제협력, 빨갱이가 있다. 그것도 한국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한중일 코민테른 연합이 있다. 정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근데 김 박사님 말이 다 맞아. 들어보면 부정할 수가 없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 너무나 맞는 말이야. 그게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 상에 관련 영상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또 기사를 찾아서 읽고 또 퍼즐을 맞춰보고 분석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해온 것이 지난 1년간의 시간이었고 그 결과 현재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박사가 자기의 정체성이죠. 국제관계학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강의를 통해서 드러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목숨을 내놨다. 정말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비장해지는 그런 얘기죠. 1년 전에 김정희 박사는 이미 목숨을 내놨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김정민 박사의 강의를 듣기 전에 에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 이런 거 이름 전혀 모르고요. 정치 용어, 군대 용어, 심지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버리한 그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투표날 아무나 되겠지. 이놈이 되든 저놈이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투표도 잘 안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정치나 시사, 국제관계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세상은 좀 압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으며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정희 박사가 하는 내 목숨을 내놨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목숨을 내던질 정도로 우리나라가 심각하구나. 제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김정희 박사나 성성은 기자나 부끄럽지만 저도 거기에 숟가락을 좀 얹는다면 부끄럽지만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살짝 얹겠습니다. 숟가락을 살짝 얹는다고 한다면 제가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능력이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김 박사님 정도의 수준이 돼서 나 목숨 대놓고 내가 일하겠다 그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좋겠지만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애국이라는 게 꼭 뭐 비장하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또 그런 분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옆에서 열심히 행주치마에 돌이라도 캐서 갖다가 날라주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송 한 편 한 편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어떠한 제 나름대로 내 자신이 만족할 만큼의 퀄리티는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참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하루하루 실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더 잘나서, 더 많이 배워서, 뭐 더 많이 알아서 뭐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저 빨간 늪에서 허우적대다가 헤매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김정인 박사님 강의를 듣게 되었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린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김정인 박사가 자기 자신을 국제 정치학자로서 아주 당당하고 용감하게 커밍아웃한 이래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정인 박사가 1년 동안 달리고 노력했던 그런 일들의 가장 큰 성과는 누가 뭐래도 2월 24일 날 있었던 자연사 박물관 반중 집회가 아니었나, 반중 집회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민 박사의 지난 1년간의 행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또 계십니다. 여기 제가 김정인 박사님만큼 존경하는 분인데요. 여기 최우석 회장님이라고,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최우석 회장님, 이분이 여기에 글을 기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글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과 한국의 신아간파천, 일자리 넘치는 일본과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 친중 정책하다 부도 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권. 지난 2월 24일 토요일 광화문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이해란이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가자 만주로란 구호가 등장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From 제주 코리아 to 만주리아, 코리아 Let's go together 란 구호와 코리안 파이팅 어게인스트 차이나란 보기 드문 구호들이 등장했다. 이승만 전두환 정권 시절 때에도 북진통일이라는 구호가 항상 등장했었지만 소위 민주화 정권이라고 자처하는 문민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북진통일과 만주수복이라는 말은 국민들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졌었다. 그런데 수십 년 만에 북진통일을 넘어 만주수복이라는 단어가 다시 부활한 것이어서 매우 감격스러웠다. 지난 3월 1일 목요일 3.1절에는 보수 우익을 대변하는 많은 단체들이 서울역, 시청 앞 광화문 등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가졌다. 과거 태극기 시위에 비해 문재인 정권 퇴진과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등 현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들이 강력한 저항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촛불 세력들의 진면목을 몰랐던 많은 국민들이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들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 다시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친북, 친중 세력들의 노골적인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 반발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현 집권 세력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북한에 대한 굴종적 퍼주기식 태도를 보인 반면에 혈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맞짱 떠보겠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하는 등 친중, 종북, 반미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항변인 것이다. 현재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관심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을 제거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격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에 불과하고 최종 목표는 중국을 해체하는 것이 미국의 세계 전략인 것이다. 미국의 패권 전략은 중국 분할이다.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반중 정서 확산에 힘쓰면 국익이 증대가 된다. 미국은 중국이 시행 중인 1대1로를 방해하기 위한 무수히 많은 공작들을 중동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중국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1대1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 미국의 무역 보복과 금융 공격으로 이미 많은 달러를 소진한 중국 정부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일 우리 돈으로 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위안화를 시중에 방출하고 있지만 최대 무역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봉책에 불과한 상황이다. 올 연말쯤이면 중국의 달러가 부족하여 경제적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제 정세를 잘못 읽은 문재인 정부는 친중 및 친북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하였기에 미국으로부터 중국과 함께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하여 한국은 많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를 모두 일본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북한과 중국에 퍼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어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에게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한국의 은행들을 통해서 대북 송금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하려고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하였기에 최악의 경우는 국내 은행들이 미국과의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우리 정부의 황당한 행동에 대해서 미국은 한미 FTA 폐기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 지역에 주한미군의 배치를 희망하는 미국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반중 정서가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보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반중 집회를 개최하여 꺼져가던 만주수복에 대한 염원의 불씨를 되살려 놓았으니 매우 장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펜스 부통령이 미국은 Our allies in South Korea, 즉 남한에 있는 우리 동맹 세력들과 같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을 간파한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태극기 집회가 있었지만 박근혜 탄핵 무효 외에 새로운 구호나 어젠더를 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줘야지 왜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줘야 하는가? 경찰,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을 다 가진 대통령이 자기 정권을 못 지켰다면 무능한 지도자인데 왜 국민이 지켜줘야 하는가 등의 많은 질문을 주변의 많은 지인들로부터 받아왔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반중 집회에 가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에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정부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사는 그전에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반중 집회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에게 핵무기 부품과 유류를 지원하여 우리를 공격하도록 부추기는 집단도 중국이기 때문에 반중 집회를 해야 한다는 젊은 청년들의 외침에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이 중국을 막는 방파제가 된다면 한국은 천문학적인 대미 무역 흑자가 발생한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소련 공산당의 팽창을 막겠다고 미국을 설득하여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의 팽창을 막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간 약 400조 원에 달하는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을 한국이 가져올 수 있고
미국은 중국과 싸우는 한국을 제한하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의 무역 적자를 묵인할 것이라는 젊은 청년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친중, 친미를 동시에 추진해 보겠다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항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 미국도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중 세력의 구심점에 있다면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인권 탄압 등 다양한 압력을 넣어 DJ처럼 석방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 중인 인물들에는 친중적인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중 세력이 결집하는 것을 우려해서 문재인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반중 정서를 보인다면 미국이 한국산 제품들에게 취했던 각종 무역 보복 조치는 금세 사라지게 될 것이며 미국은 오히려 연간 400조나 되는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를 한국에게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확실한 반중 정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반중 정책을 취할 경우 중국과 국경선 분쟁을 치르고 있는 13억의 인도 시장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지며 동남아 시장까지 약 20억 명의 확실한 시장을 차지할 수 있으나 친중, 친북 정책을 취함에 따라 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가 퇴출된 시장을 모두 일본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친일파 정부라는 조소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한 말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패권국 영국은 조선을 키우려고 했으나 고종은 이를 거부하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하면서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던져주었다. 조선이 일제식민지를 겪은 것은 고종이 국제정세를 잘못 읽고 역행했기 때문인데 현 정권도 국제정세를 잘못 읽고 신악원파천을 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기성세대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지만 국제정세를 제대로 분석하고 반중 집회를 개최한 젊은 청년들의 해안이 있기에 그나마 위안이 된다. 우리 모두 젊은이들의 반중 집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꺼져가는 국군을 되살릴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자. 자, 여기까지 한국방위산업학회 학회장 최호석 회장님의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기고한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자금 세탁 방지기구 총회 보도자료 함께 읽는 방송은 하루 좀 쉬겠습니다. 저도 좀 힘들어서요, 여러분.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